보자 열정으로, 뛰자 희망으로. 어둠을 넘어선 빛나는 도전. 2015 서울 세계시각장애인 경기대회 5월 10일부터 17일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펼쳐집니다. 시각장애인 선수들의 희망찬 질주. 2015 서울 세계시각장애인 경기대회. 네, 이번 시간은 시각장애인에게 유용한 IT 정보를 전하는 신비한 IT 세상 코너입니다. 이 코너는 권순철 씨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자 신비한 IT 세상 엑스비전의 김정호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IT가 발전했기 때문에 저희 그 시각장애인 인터넷 방송에서 서울 세계 시각장애인 경기대회를 중계를 했습니다. 네. 이 IT의 발전이 상당히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그렇죠. 네, 과거에는 그 방송사, 특히 이제 그 공중파로 대표되는 방송사만이 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개인 또는 뭐 소규모 모임, 단체 뭐 이런 것들이 할 수 있고 실제로 그 인터넷 방송이 굉장히 그 많이 활성화가 돼가지고 각자의 언론 미디어로서 역할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모바일이 활성화되면서 뭐 예전에는 라디오라는 수신기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 수신기에 맞게 전파를 송출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뭐 그냥 애플리케이션 하나로 방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절이 온 거죠. 네, 방송을 하는 분들은 중계차 없이 어떻게 송출을 하지? 이런 생각 많이 하시는데 저 인터넷으로 하다 보니까 중계차도 필요 없고 굉장히 좋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네요. 정말 중계차가 필요가 없는 세상이 되거든요. 그렇게 말이에요. 자, 그래서 뭐 이런 얘기 잠깐 해봤고요. 오늘 신비한 IT 세상에서는 아이폰 iOS 업그레이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아이폰 사용자 중 iOS를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난 4월 초에 공개된 iOS 8.3 버전에서 개선되거나 보완된 접근성 기능들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8.3 버전 나왔는데 달라진 점이 좀 있는지 궁금하네요. 그 개인적으로는 안정성이 많이 좋아졌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최근에 이제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각장애 사용자들 중에 아이폰 iOS 업그레이드를 두려워하는 분들이 굉장히 부쩍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이유는 그 8점대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그 안정성이 많이 좀 떨어진 감이 있었거든요. 특히 접근성 측면에서 보이스오버가 다운이 자주 된다든가, 갑자기 보이스오버가 꺼졌다 켜졌다 하는 현상이 발생한다든가, 또는 아무런 소리가 안 나고 이렇게 벽돌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제스처도 이렇게 원하는 대로 의도하는 대로 동작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그 웹 브라우징 할 때 그다음 이렇게 멈추는 현상이 굉장히 많았고, 그다음에 터치가 오동작을 해서 의도치 않은 곳에 전화가 이렇게 계속 걸리는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는데 전화가 걸려서, 저도 또 주변에 지인분들한테 그런 전화를 많이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네, 저도 그런 전화를 받는데 아무 소리가 안 나고 저에게 말을 안 하고 이렇게 걸어가는 소리만 나는데 그런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굉장히 황당하겠죠. 그런 안정성 문제가 있어서 그 7점대로 급히 이렇게 다운그레이드하는 경우들이 꽤 있었는데 이런 그 문제가 8.3에서는 상당 부분 그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안정화, 뭐 애플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8.3은 뭐 특별한 기능을 추가했다든가 뭐 이런 것보다는 기존에 알려져 있는 여러 가지 버그들을 수정하는데 주력했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는데, 특히 이제 iOS 9가 이제 조만간 공개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도 아마 이번에 알려져 있고 여러 가지 그 iOS 8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정리하고 넘어가는 그런 걸로 이제 방향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참 이 iOS 업그레이드가 무섭다.
특히 특정 계층의 그런 느낌들 이런 느낌들이 좀 사라져 뭐 업그레이드하면 다 좋아져야 된다라고 좀 표현이 되니까 업그레이드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업그레이드 그렇죠. 자체가 두렵다 이런 것들은 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말이 아닌가 어폐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 뭐 사실은 저희도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지만 의도해서 뭐 안 좋은 기능이 아니면 불안정한 프로그램을 배포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뭐 그럴 수는 없죠. 네. 하지만 문제는 이제 업그레이드라는 것이 새로운 기능들을 또 시장에서 요구하고 또 회사 입장에서는 또 새로운 기능을 계속 공개해야지 사용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노력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코드에 손을 대게 되고 네. 그것이 뭐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베타 테스팅을 하고 내부 테스팅을 거친다 하더라도 예기치 않은 상황들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점은 애플의 케이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어떤 버그가 있다는 것을 빨리 인지하고 그거를 수정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보이스 오버 특히 이제 우리 시각장애 입장에서 접근성 기능 측면은 8.1과 2에서는 크게 개선된 것을 이제 발견하기가 좀 어려웠거든요. 그렇기가 어려웠는데. 8.3은 이제 굉장히 좋아진 것을 이제 느낄 수 있고. 체감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처럼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수의 사람들이 이제 이용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피드백이 적고 그 다음에 검증이라고 하죠. 네. 어떤 상황에서 어떤 버그가 일어나는지를 사실 개발자가 그거를 재현해 볼 수 있어야지 빨리 버그를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보이스오버 쪽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많이 얘기한다 하더라도 일반 사용자에 비해서 피드백이 적고 그렇죠. 또 그거를 똑같은 상황을 재현하기 역시 쉽지 않기 때문에 좀 수정이 시간이 좀 많이 걸렸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안정성을 꾀했다. 8.3의 주 업그레이드 네. 목표가 그거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네. 버그 수정 중에서 가장 좀 눈에 띄는 것 주목할 만한 것은 뭡니까? 단연 저는 사파리의 안정성 특히 보이스오버와 사파리 간의 안정성 이 부분을 꼽고 싶습니다. 사파리는 이제 브라우저죠? 인터넷 브라우저. 아이폰이나 iOS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웹브라우저이죠. 네. 물론 뭐 크롬이라든가 다른 모질라라든가 이런 웹브라우저를 설치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그런 내장 그러니까 직접 다운받은 그런 웹브라우저가 성능이 좋은 점도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사파리 브라우저가 iOS에는 내장돼 있고 또 사용성 측면에서도 꽤 괜찮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은 다른 애플리케이션 예를 들어서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뭐 신문 앱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실제로 웹 콘텐츠를 보여주는 데 있어서 사파리가 기반하고 있는 웹 엔진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엔진들을 엔진과 보이스오버의 호환성, 안정성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8.0으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가장 사람들을 사용자들을 괴롭혔던 버그가 사파리에서 특정 웹페이지를 방문했을 때 특히 이제 해당 웹페이지가 모바일용이 아니라 모바일 전용이 아니라 PC용인 경우에 컨텐츠를 이제 표시하는 중간에 갑자기 멈춰버리는 현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한 번 멈추면 어떤 동작을 해도 아이폰이 반응을 하지 않고 일명 벽돌이 되는 현상들이 나타났고요. 네. 그 벽돌이 되는 현상이 길게는 뭐 몇십 분씩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데 실제로 폰이 완전히 다운되지는 않아서 전화가 걸려오거나 이런 벨이 울린다는 거예요. 예, 벨이 울리는데 받을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현상들이 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이제 벽돌에서 해제되는 그런 증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사파리가 8.3에서는 그런 문제들이 없는 것 같고요.
뭐 저뿐만 아니라 여러 사용자들의 리뷰에 의하면 그런 게 없고 다만 이제 아쉬운 점은 특정 웹페이지를 방문해서 그 페이지를 로딩해서 보는 거는 큰 문제가 없는데 네. 그 페이지에 있는 내부 링크를 클릭을 해서 다른 페이지로 연결되었을 때 네. 가끔 이렇게 멈추는 현상들이 지금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외국에 있는 그 애플 시각장애인 커뮤니티에서도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이 좀 있는데요. 일단은 북마크를 이용해서 특정 페이지를 클릭을 해서 들어가서 본다든가 또는 검색 결과에서 링크를 클릭해서 이제 컨텐츠를 본다든가 하는 데는 안정성 굉장히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 해결되진 않았던 모양이군요. 이 문제가. 아무래도 지금 사실 아이폰에 대해서 사람들이 요번에 6 버전이 나왔을 때 가장 기대했던 것이 그 내부 메모리를 이제 1기가에서 2기가로 증가할 것인가 였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현재 그 내부 메모리는 1기가로 지금 제한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제 뭐 여러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내부적인 구조나 이런 것을 메모리만 늘린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런 내부 설계를 이제 많이 바꿔야 되는데 설계를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바꾼다든가 이런 행위가 어떤 안정성 이슈를 불러올 수 있을지 모르고 그다음에 기존 애플리케이션 특히 이제 그 아이폰 같은 경우 하이 호환성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메모리가 증가된 단말은 당연히 굉장히 애플리케이션이 잘 돌아가겠죠. 그러면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이 메모리 관리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렇게 맞춰서 프로그램을 할 텐데 그렇게 되면 메모리가 증가하지 않은 기존 모델들에서는 해당 앱들이 잘 돌아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보이스오버가 아무래도 하나 더 실행이 돼서 굉장히 많은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성 이슈가 조금 있는 불가피하게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문제가 또 맞닿아 있는 문제가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사운드 설정 시에 보이스오버가 다운되는 문제가 있나 봐요. 심각한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과거에 이제 6 버전, 그러니까 iOS 6 버전일 때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갑자기 보이스오버 음량이 거의 0%로 내려가는 현상이 있어서 희한해요. 시각장애인 사용자들 굉장히 당황케 이게 했던 보이스오버가 이유가 꺼진 거야, 켜진 거야. 근데 실제로 소리는 나는 거죠. 0%의 소리가 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그렇죠. 이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이제 뭐 당연히 해결이 됐는데요. 이번에는 설정에 있는 그 사운드 설정, 예를 들어서 벨 소리라든가 문자 알림이라든가 이런 거를 조작할 때 갑자기 먹통이 되는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이번에 깔끔히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내장 앱이라고 부르죠. 이 아이폰에 있는 기본적인 앱들. 여기에도 접근성이 좀 결여된 것들이 있었나 봐요. 이것도 좀 개선됐다고요? 애플 제품을 사용하면서 가장 인상 깊은 부분은 사실 자사가 제공하는 앱들이 접근성을 굉장히 우수하게 갖추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뭐 지금도 평균 이상으로 굉장히 훌륭한 그런 부분이 있고 다른 국내 제조사들의 스마트폰에 내장된 앱들이 그런 부분 접근성을 이렇게 잘 갖추고 있지 못한 부분들을 또 지적하는 목소리도 사실 있거든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자사 제품 특히 내장 앱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 훌륭한 편인데요. 워낙 가짓수가 많아지고 기능이 많아지다 보니 불가피하겠죠. 접근성이 조금 미진한 부분들이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눈에 띄는 부분이 사용성 측면은 우리가 집어내기가 좀 어려운데 버튼의 레이블이 잘못 달려 있다든가 또는 빠져 있다든가 이런 현상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상대적으로 최근에 이제 추가된 앱들에서는 그런 모습들을 가끔 볼 수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아무래도 커뮤니티 쪽에서 잘 정리해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이번에 상당 부분 최소한 눈에 띄는 것들은 다 이렇게 수정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아셔야 될 게 아이폰의 내장 앱이라고 할지라도 버튼이 텍스트로 달려 있지 않고 그렇습니다. 다 좀 그래픽으로 달려 있어요. 그렇다 네네. 보니까 뭐 레이블링이 잘못되면 이걸 오인할 수도 있고 잘못 누를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가지고 뭐 대표적으로 그 화폐 단위 같은 영국 파운드화 같은 경우를 그 주식 시장 앱에서 잘못 읽는다든가 날짜를 뭐 잘못 읽는 그 날짜 표시 방식을 좀 잘못 읽는다든가 이런 오류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 국내 사용자들에게는 조금 낯선 얘기지만 이게 이제 그 글로벌하게 출시가 돼서 최소한 지원되는 언어만 한 30여 개국 그렇죠. 언어를 지원을 하지 네.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버전에 따라서 또 언어 환경에 따라서 그 오류들이 좀 다양한 오류들이 있었던 것 같고, 네네. 제가 이제 알고 있는 거는 연락처 앱에서 네. 몇 개 버튼들이 그 레이블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우리 왜 인터넷에서 많이 보는 무슨 점 GIF처럼 엉뚱한 그 레이블이 달려 있는 경우들을 봤는데 이번에 뭐 깔끔히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연락처 앱으로 들어갔다 나면 뭐 설정 앱 맞아. 설정으로 들어가서 튕기는 경우도 좀 곧잘인데 그것도 해결이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요번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애플비즈라는 그 시각장애인 온라인 커뮤니티가 가장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요. 네네. 이쪽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리포트는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수정됐다는 리포트는 없었고, 애플의 공식적인 애플의 8.3 업데이트 릴리즈의 그 뉴스에도 접근성 기능은 그 한 꼭지를 이렇게 차지하고 이렇게 다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호환성, 뭐 보이스오버, 그다음에 또 우리 시각장애인들에겐 관심이 좀 덜하지만 청각장애인 지원 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수정했다는 것이 있는데 그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군요. 아직 예. 자, 이 버그 수정은 어느 정도 된 것 같고 사용성 기반의 이야기로 좀 넘어가서 네네. 사용성 개선에 좀 도움이 될 만한 수정 사항 뭐 있을까요? 뭐 딱히 이렇게 눈에 띄는 기능들은 없고요. 네. 왜냐하면 8.3이 이제 안정성을 개선하는데 네. 좀 했던 부분이 있고 한 가지 이제 그 키보드, 특히 블루투스 키보드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네네. 특히 이제 그 애플 블루투스 키보드를 기반으로 해서 몇 가지 그 키보드들을 많이 사용하고 계신데 그때 이제 이 애플 사용자들이 이제 많이 쓰는 방법이 편집창 같은 데서 빠른 탄색을 이제 끄고 이렇게 편집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방향키를 가지고 이제 좌우 방향키를 해서 글자 단위로 이동을 하거나 줄 단위로 내용을 읽거나 이럴 필요가 있는데 네. 일반적으로 보이스오버 제스처는 좌우 방향키가 그 개체 단위 이동,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손가락으로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쓸기 기능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럴 때 이제 텍스트 메시지 편집할 때는 그 기능을 꺼야 됩니다. 그래야지 글자 단위로 이렇게 편집을 할 수가 있는데 그때 이제 지금까지는 왼쪽 오른쪽 방향키를 동시에 눌러서 빠른 탐색을 끄거나 키거나 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그 컨트롤 옵션하고 커맨드 키와 Q 키를 같이 눌러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뭐 이런 작지만 그 사용성 측면을 조금 고려한 그런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왜 필요하냐면 네. 그 방향키는 사용자들이 이제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커서링에 많이 쓰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 그 좌우 동시에 이렇게 눌러가지고 좌우 방향키를 눌러서 빠른 탐색을 키거나 끄거나 하고 위아래 방향키를 동시에 눌러서 클릭을 하게 되는데 네. 그때 조금 불편한 점들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별도의 단축키를 지정해가지고 좀 직관적으로 이렇게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이스오버가 이제 전화 통화를 하게 되면 좀 뭔가 좀 맑은 소리가 안 나고 어두운 소리가 났었는데 그거 좀 개선이 그 됐고. 부분도 이제 해결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호평이 있죠. 그런데 이제 그
한국 사용자에 한정된 얘기인데요. 아, 그렇군요. 한국 사용자에 한정된, 아니요, 그게 아니고 한국 사용자에 한정돼서 8.3이 되면서 이 음성 엔진이 좀 바뀌었어요. 아, 네네. 그래가지고, 시옷이라든가 히읗이라든가, 네네. 이런 다소에 대한 발음이 좀 매우 어색하게 지금 발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아진 점은 음성이 통화할 때 이제 맑아졌다는 점이 좋아졌는데, TTS 엔진이 갑자기 조금 변화가 좀 보입니다. 이게 공식적인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업그레이드 리스트에는 TTS 엔진이 바뀌었다는 얘기가 없거든요. 네. 그런데 확실히 8.3 업그레이드 한 다음에 TTS 엔진이 어느 날 갑자기 시옷 발음이나 히읗 발음을 좀 특히 이제 또 맨 아래 왼손 아랫줄에 해당하는 히읗, 히읗, 시읒, 피읒 발음을 좀 매우 알아듣기 좀 어려운, 그러니까 구별하기 좀 어렵게 발음하는 현상이 지금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TTS 문제죠. 자, 앱스토어 사용도 좀 개선이 됐어요? 앱스토어에서 이제 추천 탭을 좀 편하게 쓸 수 있고 헤딩 이렇게 이동하는 부분이라든가 위에 이제 라디오 버튼들이 있거든요. 무슨 무료 앱이니 이렇게 추천 무료 앱과 유료 앱 중에 좀 비싼 앱 이런 것들을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는 라디오 버튼 스타일의 컨트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원래 컨트롤에서 지시하고 있는 형태대로 잘 이렇게 동작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앱스토어 쪽은 사용자 입장에서 안내되는 메시지대로 이게 표시가 되는 게 맞나? 이런 느낌이 이제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지적됐던 현상은 검색어 편집창에다가 이제 검색어를 입력할 때. 잘 안 돼요. 잘 이렇게 지워지지 않는, 그러니까 검색, 초기화가 잘 안 되는 그런 현상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과거에 검색했던 검색 결과가 계속 나타나는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런 문제들은 많이 해결된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 점자 키보드 시각장애인들도 굉장히 좀 좋아하는데 그것도 좀 개선이 됐나요?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국내 사용자들은 이 점자 키보드, 점자 디스플레이 기능을 사실상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점자 한글에 역점역이 안 된다 그러죠? 번역 기능이 지원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외국 커뮤니티, 특히 영어권에서는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약간 국내 사용자가 차별받는. 그러게요. 다음에는 이런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심층적으로. 네.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신비한 IT 세상에서는 iOS 업그레이드에 대한 정보 알아봤습니다. 더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쉽고 재미있게 IT 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엑스비전 테크놀로지 김정호 이사였습니다.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 아니면 방송에 참여해보고 싶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다, 모두 좋습니다. www.facebook.com/kbickTV로 메시지 주시거나 진행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에 참여하신 청취자분께는 문화상품권을 선물로 드리니까요. 많이 참여해주세요.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KTV 홈페이지 ktv.go.kr/radio나 모바일 앱 팟빵으로 접속을 하면 실시간으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팟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